10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등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라임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변호인 변론권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변호인이 관련 공판에 들어가지 못한 황당한 사건의 경위를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실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 등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라임 사태 피해 금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최근엔 관련 재판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라임 사태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법정 경위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건데 사유는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재판 시작 30분 전에 추첨을 통해 방청권 10장을 나눠줬는데 김 변호사는 방청권을 받지 못했다며 출입을 막은 겁니다. 공판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아 간 것이고 변호사 신분증까지 제시했지만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경위가 출입을 막았다며 김 변호사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위임장을 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법정에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갔다가 방청권을 추첨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위의 제시에 의해서 김 변호사의 강력한 항의에 법정 밖에서 출입 여부를 두고 소란이 벌어졌고 급기야 공판검사까지 문 밖으로 나와 김 변호사의 출입을 요구했지만 법정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청권을 추천받지 않았고 재판장이 아직 재정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김 변호사가 전한 재판장이 법정 출입을 불허한 이유입니다. 결국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이 다 끝나갈 무렵에서야 재판장은 증인 신문 절차를 위해 김 변호사를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재판은 방청하지도 못하고 피해자들 고소장의 진정 성립에 대한 증언만 하고 법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인의 재판 방청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들어야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라임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 일부를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논란이 일자 서울 남부지법은 법정 방청 문제는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검찰이 사전에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아 변호사가 증언을 위해 법원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관련 재판에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제지당한 데에 대해 변호사 단체는 변론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건이 벌어진 서울 남부지법과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 공문까지 보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변론권 침해 논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라임 사태 피해자 변호인의 재판 방청을 막은 서울 남부지법과 대법원 법원 행정처를 상대로 지난 5일 접수한 공문입니다. 공문 제목은 변호인 변론권 침해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요청입니다. 지난달 24일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가 검찰의 출석 요청을 받아 관련 형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제지당한 데 대한 항의 공문을 보낸 겁니다. 피해자 변호인의 재판 방청 제한은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10등을 위반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1항은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 절차에 참여해 진술하는 등 형사 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1항은 법원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피해자 변호인에 대한 재판 방청 불허는 사법의 보루인 법원이 관련 법 규정들을 위반해 헌법상 보장된 변론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서울변호의 비판입니다. 항의를 하신 거죠. 이게 지금 나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네네. 왜 못하게 하느냐. 네네. 이거를 계속 제지를 하니까 이제 그 재판부에서 자리가 없다. 방청을 똑같이 방청권 추첨해서 오고 나가라. 방청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네네. 하셔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저희 회에다가 이런 사태가 지금 있었다. 네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건 좀 심각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해당 재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공정거래 등 사회적 법익이 침해당한 범죄라며 엄연히 피해를 본 개인 피해자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 서울변호의 주장입니다. 자꾸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인데 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네. 당신들이 지금 사실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 법상 피해자인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희진 서울변의 공보이사는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 법원에 이의 시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희도 그게 너무 의아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 라임 사건으로 지금 피해자가 상당한데 네. 거기에다가 막 형사법, 이 법상 보호법익은 뭐 사회적 법익인데 뭐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헌법재판소 판례 보면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면 다 피해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여튼 변론권을 보장 안 해주셨는지 하여튼 좀 의아해서 이렇게. 하지만 서울변회에서 공문을 보낸 지 열흘이다 되어가지만 서울 남부지법이나 법원행정처에선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다만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개 재판 원칙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아직 남부지방법원이든 뭐 대법원이든 법원행정처든 회신이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을 위해서만 입장 자료를 남부지방법원이 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네, 저희한테도 입장을 좀 밝혀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이에 서울변회는 그제 변호인 변론권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차내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법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습니다. 거기선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 법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따라서 마찬가지로 피해자 개념을 너무 남부지방법원에서 부당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희한테 일단 좀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공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서울변회는 이에 변론권 침해로 인한 항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원인 서울 남부지법뿐만 아니라 전체 법원의 진술권 보장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쉬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 사나운 것과 술 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구맹주산입니다. 구맹주산, 개구의 사나울 맹, 술주, 실 산자를 씁니다. 직역하면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는 뜻입니다. 중국 고서 한비자의 외저 서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 송나라에 주막집을 하며 술을 만들어 파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비자에는 되를 속이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술 양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팔았고 술 빚는 솜씨도 훌륭해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겐 친절하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멀리서도 주막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있게 깃발까지 높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막을 찾는 이는 드물었고 술은 팔리지 않아 독채로 쉬어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에 주막집 장씨는 마을에서 현명하기로 이름난 양천이라는 노인을 찾아가 왜 제 주막은 장사가 안 돼 매번 술이 쉬어버릴까요? 묻습니다. 이에 양천은 자네 주막에 개가 있는가 묻습니다. 장씨는 있다고 답합니다. 양천은 다시 자네 주막을 지키는 개가 사납지 않은가 묻습니다. 장씨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의아해하며 개가 사나운 것과 술이 팔리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양천은 이에 사람들이 두려워 피하기 때문이지 라고 말합니다. 주막을 지키는 개가 사납게 지저대면 손님들이 들어가겠나.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을 시켜 호리병에 술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주막집 개가 덤벼들어 아이를 물었다면 그 주막집에 다시 가겠나. 그래서 술이 안 팔리고 맛은 시큼해지고 결국 쉬어버린다는 게 양천의 말입니다. 전국시대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 비자가 한가하게 주막집 술장사를 걱정해 구맹주산을 언급한 건 물론 아닙니다. 송나라 어느 주막집 옛 이야기를 언급한 한 비자는 나라에도 사나운 개가 있다고 본론을 꺼냅니다. 조정에 사나운 개 같은 간신배들이 버티고 앉아 지저대며 어질고 현명한 신하들을 물어뜯으면 정사가 제대로 펼쳐질 수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은 술이 쉬고 주막이 망하듯 나라도 패망한다는 것이 한 비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쉬어진다. 구맹주산. 한자는 다르지만 주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사자성어가 또 있습니다. 지을 주에 비방할 산자를 쓰는 흥와주산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앞선 두 자는 일어날 흥에 거짓말와 자를 씁니다. 흥와주산, 있는 말 없는 말로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물어뜯는 것을 말합니다. BTS의 한미 우호증전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수수하는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7일 벤플리트상 온라인 시상식에서 BTS의 리더 RM이 영어로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며 우리 양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는 수상 소감이 발단이 됐습니다. BTS의 수상 소감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이 양국의 고난과 희생이라는 표현에 한국전쟁에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엔 중국의 존엄을 모독했다는 등의 극단적인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고 BTS 팬클럽인 아미 탈퇴는 물론 관련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 등은 BTS의 수상 소감을 전하며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채질을 했습니다. 이에 사드 사태 때 겪은 트라우마와 학습 효과 때문인지 삼성과 현대차 등은 BTS 중국 현지 광고를 내리고 관련 상품을 치우는 등 발빠르게 BTS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일 걸로 짐작됩니다.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와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노력해야 할 가치라는 것이 자오리젠 대변인의 말입니다. 이에 환구시보는 관련 보도를 삭제했고 우리 외교부도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앞으로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과 비난을 완전히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양국 외교부까지 논평을 할 정도로 큰 사안인데 왜 정작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냐며 BTS가 직접 사과하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뉴욕타임스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서방 언론들은 악의 없는 BTS 발언을 중국 네티즌들이 공격하고 있다며 중국의 민족주의가 국외 브랜드를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를 중국 내 기업이 마주할 정치적 지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이런 민족주의적 집단 반발은 우리나라 사례만 놓고 봐도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가수 이효리가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중국식 캐릭터 이름을 짓던 중 마오 어떤 것 같냐는 말을 했다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모독 논란과 함께 곤욕을 치렀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는 대만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알려지며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비판과 함께 말 그대로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습니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쉬어버린다. 구맹주산. 개든 사람이든 사나우면 무서워서든 더러워서든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합니다. 애국하겠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애국주의가 맹목과 극단으로 흐를 경우엔 반발과 고립, 나중에 두고 보자는 뒤끝으로 이어져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으니 적당하게 멈추는 게 어떤가 합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민변 임재성 변호사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 사무의 기획 연구를 맡는 검찰연구관의 검찰총장 보좌 기능이 강화됩니다. 대검은 직제 개편에 따라 이와 같이 개정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횡령 의혹을 제기해 적폐로 몰리게 됐다며 영화진흥위원회 전 사무국장 박모 씨가 봉준호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가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회사 승진 시험에 연거푸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빠졌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9일 밤 세종시 한 아파트 부모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